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강사 조현주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수요일 RC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채팅창에 인사 좀 남겨주시고요. 우리 오늘 배우실 수업은 헷갈리는 전치사와 접속사, 그 다음에 접속 부사까지 비교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그 영단기 제 페이지에 가시면 제 메인 페이지에 그 강의 자료실이 있어요. 그 강의 자료실에 제가 사이다 700돌파 참고 자료라고 올려놨는데 이 파일을 보시면 여기에 뭐 전치사, 접속사, 접속 부사 쫙 정리해 놨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될 것들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그 참고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운 받으셔서 이제 오늘 강의를 수월하게 진행을 하시려면 전치사, 접속사, 접속 부사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품사랑 뜻이랑 그런 걸 알고 계셔야 오늘 강의가 좀 의미가 있고요. 혹시 나는 아직 전치사와 접속사의 뜻도 모르고 품사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의가 또 업로드가 될 거니까요. 이 부분을 먼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강의에 참여하시는 거,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거, 그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실 때 지금 오늘 강의가 비로소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인사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게 전치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고 접속 부사가 있어요. 이 세 개를 전부 다 우린 연결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의 문법적인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전치사는 뒤쪽에 명사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명사도 있겠고 뭐 동명사도 있겠고 그 다음에 명사절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명사자가 붙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거고요. 명사절이 올 때는 그러니까 전치사 뒤쪽 으로 문장이 올 수 있어요. 절이니까. 절은 문장이라는 소리죠. 그렇지만 여기에 명사절 접속사가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가 끌어오면 이만큼이 명사 문장이 되는 거고 그럼 그 앞에 전치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마침표 하나 안에 문장이 두 개 있을 때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접속사인 거죠. 그러니까 마침표 하나 안에 문장이 세 개씩 있다. 그럼 접속사가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필요한 거고 4개씩 있다. 그럼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한 거고.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네,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 접속사의 접자와 접착제의 접자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접속 부사는요. 우리 앞에서 VING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동명사 파트에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저랑 같이 이제 뭐 이런 수업 하실 때 많이 얘기했지만 동명사는 동사라고요, 명사라고요? 붕어빵은 그렇죠. 빵인 것처럼 붕어 아니고 빵인 것처럼 동명사는 명사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접속 부사는 그렇죠. 품사가 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의미만 접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국어도 그런데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다 라는 문장이 있고 그래서 밥을 먹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그래서의 품사는 뭘까요? 제가 이 접속부사 수업을 할 때 매 시간마다 이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한국어의 그래서는 품사가 뭘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맞추신 분을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다, 그냥 거의 대부분이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접속사예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두 문장당 하나, 그러니까 마침표 하나 안에 문장이 두 개 있을 때 그걸 연결해 주는 게 접속사고 지금은 마침표 하나 안에 문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접속 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라고 알고 있었던 한국어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품사가 뭐냐면 접속 부사예요. 정말 놀라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검색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이버 국어 사전에 그래서 그러나 뭐 이런 단어 쳐서 품사 보세요. 그러면 접속 부사라고 뜰 거예요. 얘네들의 품사는 접속 부사고요. 그렇다면 한국어는 뭐 영어 시간이어서 한국어를 할 필요는 없지만 궁금증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어는 그러면 접속사가 어떻게 있냐? 어말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단어로 그래서 이런 단어로 존재하지 않고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할 때 그 서 이게 접속사예요. 배가 고프나 밥을 먹지 않겠다 할 때 그 나가 접속사예요. 그래서 한국어는 접속사가 단어로 있지 않고 어말로만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어에 접목을 시키자면 마침표 하나에 문장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접속사를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의미는 접속사적 의미를 갖지만 부사인 아이를 골라주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실에 올렸어요 하는 자료들 있죠? 거기에서 품사를 꼭 알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얘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접속부사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알고 계시면 이런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하지 않고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우리 일단은 1번, 2번 답을 한번 먼저 골라볼까요? 1번, 2번 답을 먼저 올려보세요. 여러분 답 올라오는 거 보고 제가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은 조금 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타이트하게 시간을 조금 촉박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답 올려주시는 동안 제가 조금 구조 분석을 해보죠. 이게 지금 마침표 하나 안에 문장에 동사가 2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품사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접속사야 라고 판명이 나면 품사가 맞지 않는 것들 먼저 지워주실 건데요. 이게 until만 있으면 until은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죄송해요. until은 그렇죠.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죠. 그 언제까지라는 의미로. 그런데 now까지 같이 붙어주면 그러니까 끝나는 게 뭐냐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now까지 같이 붙어주면 이 now가 품사가 부사기 때문에 until now의 품사는 부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끝나는 게 뭐냐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because는 품사가 접속사인데 because 뒤쪽으로 of가 붙어주면 얘는 품사가 전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부사고요. does는 그래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얘는 접속 부사예요. 그러니까 품사가 부사인 거죠. 자, if so 마찬가지예요. if만 있으면 접속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so가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if so는 그렇다면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예요.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지금 C번밖에 없죠. 정답은 C가 될 거고요. 품사를 알고 계시면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품사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좋아요. 자, 그 밑에 문제도 볼게요. 이 밑에 문제는 동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사를 먼저 찾아볼까요? believe 하나 동사고요. 그 다음에 would attract 하나 또 동사고요. 뒤쪽으로 discovered가 또 동사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there was 동사고요. 그리고 thought 동사고요. it was 도 동사네요. 동사가 몇 개예요? 무려 마침표 하나 안에 동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속사는 몇 개가 필요해요? 5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접속사인 게 but 하나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that 하나 접속사고요. 그쵸? 그 다음에 what도 접속사의 기능을 하죠. 의문사는 접속사의 기능을 해요. 3개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략된 아이들이 있죠. believe that에서 명사절 접속사 that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thought that에서 또 that 생략됐고요. 이해 가시죠? 그쵸? 그래서 지금 접속사가 그렇죠. 여기도 하나 생략됐네. 그쵸? traffic 뒤쪽으로 관계사 하나 생략됐고요.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there was가 아니고 the traffic이 주어고 was가 동사네요. 이건 그냥 there라는 부사였네요. 그렇죠? 그러면 생략되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럼 접속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 5개네요. 자, 그럼 동사가 6개였고 접속사가 몇 개예요? 5개니까 우리는 접속사가 맞는 개수만큼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칸에는 접속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although나 as though 같은 아이는 지워주실 거고요. at first는 at이 만든 자리에 first가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리를 만들고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없어질 거니까 얘의 품사는 부사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despite을 쓰셨다. 그러면 despite은 품사가 뭐예요?
그렇죠? 전치사예요. 뒤쪽으로 뭐가 있었어야 돼요? 명사가 있었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명사가 있으니까 despite이에요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believe라는 동사가 만든 주어 자리예요. 즉, 문장은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빈칸은 아예 필요 없는 자리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D 고르신 분들 되게 많은데 이 자리는 뭐가 정답이 될 거다? B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자리였고 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도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동사의 개수를 먼저 세셔서 동사의 개수를 세시고 접속사의 개수를 세서 답을 고르는 문제였죠.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3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3번 문제는 정답이 뭘 건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4번도 같이 갈게요. 3, 4번 같이 할 거예요. 자, 3번 잠깐 보도록 하죠. 3번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damage가 주어고 그 다음에 sustain이 동사다. 그래서 뒤쪽으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건 접속사예요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접속사를 고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에 있는 sustain은 접속사가 아니라 분사예요. 과거 분사로 쓰였죠. 그래서 여러분은 VAD가 나왔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과거 시제의 동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가 되는 거죠. 분사가 됐을 때는 얘가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동사일 건지 형용사일 건지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얘가 과거 시제이면서 동사일 경우에는 상태가 그렇죠. 안 보이는구나. VAD가 과거이면서 동사일 때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능동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이면서 수동인에는 was PP 이렇게 써줄 거니까. 그래서 얘는 뒤쪽으로 뭐가 있었어야 돼? 목적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분사 형용사일 경우에는 그렇죠. 형용사이면서 무슨 분사예요? 수동 분사죠. 그러니까 뒤쪽으로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간략하게 VAD가 나왔을 때 얘가 동사인지 아니면 PP 형태의 형용사인지는 어떻게 볼 거냐?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동사로 쓰였고 목적어가 없으면 분사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sustained가 얘가 또 이렇게 됐어요. 어디 있었죠? sustained가 여기서는 뭐로 쓰였다? PP로 쓰였다. 분사로 쓰였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sustain부터 earthquake까지는 앞에 있는 damage를 어떻게 수식하는 자리고 지금은 damage라는 명사의 자리를 만드는 그렇죠. 전치사가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 갔더니 끝나는 게 접속사니까 얘네들은 접속사겠고요. 당연히 because 접속사고요. 들어갈 수 있는 아이는 C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시기 전에 일단 품사가 C밖에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4번 갈게요. 4번은요. 지금 뒤쪽으로 주어 동사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얘는 여기에 관계부사 where가 있다가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접속사가 여기서 문장이 지금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서 시작하는 문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접속사가 반드시 있었어야 되고 있다가 어떻게 생략된 거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은 뒤에 있는 one week한테 자리를 만드는 거죠. 이해가세요? 오케이. 그렇게 들어왔을 때, 자, 우리 시간 관련 전치사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nearby는 안 고르시더라고요. nearby는 어디 어디 근처라는 장소 관련 전치사니까 안 고르시는데, among을 고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among은요, 여러분이 뭐뭐 사이에 라고 알고 계셔서 일주일 사이에 라고 해서 among을 되게 많이 고르시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 중에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among을 between이랑 같이 비교하잖아요. between은 둘 사이예요.
그래서 between A and B 이러면 A와 B 사이에 라고 쓰이는 거고요. 꼭 A and B라고 안 엮여도 돼요. 그냥 책이 두 권 있고 between two books 이러면 두 책 사이에 뭐 이렇게 있는 거고요. among은 among the students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 라는 소리예요.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었어. among the teachers 선생님들 중에서 이 선생님이 뽑혔어. 뭐 이런 거. 그쵸? 그래서 여러 중에 라는 소리고 시간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얘와 얘는 지워 주실 거고요. A와 D를 가지고 고민을 하셨어야 돼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우리 시간 관련 전치사가 있는데 이 시간 관련 전치사는 기간 앞에 쓸 것인지 시점 앞에 쓸 것인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답이 갈려요. 그쵸? 이건 제가 이론 수업에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before나 until이나 뭐 이런 아이들은 전부 어디에 쓸 거다? 시점과 함께 쓸 거고 시점과 함께 쓰는 전치사는 굉장히 많고 기간 앞에 쓰는 전치사는 요 정도가 있으니 요거를 외워주시고 이 외에 나머지 시간 관련 전치사들은 전부 어디 앞에 쓴다? 시점 앞에 쓴다. 요런 거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기간이 나왔으니까 one week, 일주일이니까 기간이죠. 그쵸?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구분? one week는 일주일이니까 기간이에요. last week는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last week는? 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기간이라는 거는 세야 돼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세는 거. 그 다음에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이렇게 세는 거. 그쵸? 이렇게 셀 수 있으면 기간이고요. 지난주, 지난달 이러면 시점이에요. 여러분이 지난달 이러면 지난달이 한 달이니까 기간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 달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 달이라고 얘기하면 기간이고요. 지난달이라고 얘기하면 시점이에요. 주말은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주말은 이틀이니까 기간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면 2 days라고 얘기해야 기간인 거고요. 그냥 주말이라고 얘기하면 시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셀 때가 기간이에요. 지금 문제에 one week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기간 관련 전치사를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간 관련 전치사 within, for, during, over, throughout 중에 하나를 쓰실 건데 그 앞에 가서 보시면 for도 있고 within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을 할 거예요. 자, within과 for는 뭐뭐하는 동안이고요. within은 뭐뭐하는 이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ithin이 들어가면 그 기간 이내에 한 번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for나 during이 들어가면 이게 똑같이 동안인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 거냐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 영어 공부 언제 했어? 라고 물어봐요. 그때 응, 여름방학 동안에 라고 얘기할 때 그 여름방학 앞에는 뭘 써야 돼요? 여름방학 동안에 라고 얘기할 때 for를 써야 될까요? during을 써야 될까요? 언제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는 여름방학 동안에 라고 during을 쓰는 거고요. 너 영어 공부 얼마나 했어? 했을 때 여름방학 동안 이렇게 얘기해요. 여름방학 동안 얼마나 했어? 이러면 for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간 내내 의미가 있으면 for고요. 그 기간에 라는 그 기간을 시점으로 보게 되면 during이에요.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 지금 상품이 도착할 건데 일주일 내내 계속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or는 들어가면 안 되고 뭐가 정답이 됐어야 돼요? 그렇죠. within이 들어갔어야 되죠. 일주일 이내에 한 번인 거죠.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 for와 during의 차이 이해 가셨어요? when으로 물어봤을 땐 during이고요. for로 물어봤을 땐 기간이에요. 그 how long으로 물어봤을 때, 죄송해요. how long으로 물어봤을 땐 for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숫자 앞에는 for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명사 앞에는 during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how long으로 물어봤으니까 시간, 어떤 기간, 숫자로 대답할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5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5번 문제는 뭐가 정답이에요? 우리 5번이랑 5번 먼저 보죠. 5번.
자, 5번은 지금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를 얘기할 건데 까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A랑 B죠. 자, 얘는 지금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기간일까요? 시점일까요? 그렇죠. 얘는 시점이죠. 기간이라는 건 세야 돼요. 8시간이라고 8 hours 이렇게 나왔으면 기간인데 8시가 됐으니까 시점이에요. 그러면 기간이랑 같이 쓰이는 I 쓰일 수 없는 거고요. by나 until 중에 하나를 쓸 건데 우리는 by와 until을 구분하는 걸 배우실 거예요. 자, 둘 다 언제까지이지만 그때까지 동사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until이고요. 동사하는 행위를 한 번만 하면 by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금요일까지 쿠폰 받으러 오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때 금요일까지 쿠폰을 계속 받을 거예요? 한 번만 받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계속 받으러 오라는 소리예요? 한 번만 받으러 오라는 소리예요? 한 번만 받으러 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들어갔어야 돼요? by가 들어가요. 근데 이 노트북이 금요일까지는 잘 작동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안 켜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금요일까지 계속 잘 작동했어요? 한 번만 작동했어요? 계속 잘 작동했죠? 그때는 뭘 써주는 거예요? until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still의 till이에요. 얘가. still의 till, still이 계속의 의미죠. 그러니까 until은 계속의 의미가 있고 by는 한 번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지금 있는 문제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가 연대요. 그쵸? 7 days, 7일을. 그쵸? 8시부터 8시까지 계속 오픈되어 있는 상태겠죠? 8시부터 8시까지 중에 한 번만 오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뭘 써주실 거다? 그렇죠. until이 들어간다. 됐나요? 오늘도 고양이를 봤어요. 고양이를 안 보는 날이 없네요. 됐어요, 여러분? 좋아요. 자, 그러면 6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일단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뭐가 답일 것 같은지. 이게 지금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이 잡지사의 그 최근 여기서 이슈는 몇 월 호라는 발행본의 의미가 있어요. 이슈가 되다 발행본 이슈가 되다 이런 뜻의 이슈도 있지만 몇 월 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호 라는 소리야. 최근 그 잡지. 그래서 최근 호에서 랭킹을 매겼대요. 10개의 베스트 비치를 아메리카에 있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뭐죠? 전화로 하는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변을 10개를 랭킹을 매긴 거예요. 1위부터 10위까지. 자, 그랬을 때 according to가 무엇에 따라 라는 소리고요. depending on도 무엇에 따라 라는 소리예요. 둘 다 전치사고요. 둘 다 뭐뭐에 따라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랬을 때 according to와 depending on의 차이가 뭘까요? 네, 답이 아주 정답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봐봐요. 이게 둘 다 뭐뭐에 따라의 뜻인데요. depend on은 원래는 depend on이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인에 의존해서 결과가 달라질 때,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면 그건 뭐예요? 그렇죠. depending on이고요. 그냥 어떤 기록에 따라, 진술에 따르면 이런 어떤 그냥 사실 여부에 관련돼서 사실 여부에 의하면 이란 소리를 얘기할 때는 according to가 들어가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보고서에 적혀 있는 걸 보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according to가 됐어야 돼요. depending on이 됐어야 돼요.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란 소리죠. 보고서가 원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ccording to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률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진대요. 그러면 수익률이 원인이 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depending on이 들어가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요거 말고 조금 더 퀴즈를 내볼까요? 우리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뭐예요? according to예요. 근데 여러분 그 택시 타면은 조수석 그 뒤쪽에 조수석 뒤에 앉았을 때 조수석 그 헤드 쿠션 부분에 이렇게 보통 붙어 있어요. 그 외국인들 보라고 미터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를 적어 놨는데 그거를 아마 그냥 번역기를 대충 돌렸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미터에 따라 요금이 달라져요. 할 때 그 따라에는 뭘 써야 돼요? depending on이 들어가야 돼요. according to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때는 depending on이 들어가야 돼요. 미터가 원인이 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according to가 써져 있더라고요. 거기는 according to 쓰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depending on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원인이 된 건 아니죠? 그냥 이 조사에 따르면 이란 소리잖아요. 그렇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설문조사대로라는 얘기니까 뭐가 답이 될 거예요? 그렇죠. according to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according to와 depending on 구분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지가 전부 ing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답을 고르세요 할 때 여러분이 이거를 해석을 해서 답을 고르시는데 사실은 해석을 해서 답을 고르시지 않아도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미터에 따르면이라고 답을 열심히 해주셨어요. 좋아요. 우리 오늘 조금 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채팅창 체크하고 있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요. 7번 문제는 이걸 조금 보셔야 돼요. 이게 ing가 있는데 전치사인 아이들이 있고요. ing이지만 접속사인 아이들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원래는 얘가 분사였을 거예요. 분사로 쓰이는 아이들인데 분사형 형용사였다가 완전히 그냥 따로 떼어져서 마치 전치사인 것처럼 쓰이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ing가 만든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ing형 전치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냐면 이것도 원래는 분사였는데 너무 흔하게 쓰이니까 그냥 다 접속사로 따로 떼어져서 ing형 접속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얘네들은 ing 뒤쪽으로 목적어 자리가 생겼다면 얘네들은 뒤에 목적어 자리에 절이 있던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절이 있던 아이들. 근데 이 that을 같이 써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끝나는 게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하면 되는데 이 that을 생략시키고 많이 써요. 그러니까 assuming이라고 그냥 나온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럼 생긴 건 똑같이 ing지만 얘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 얘는 주어 동사가 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화면은 조금 여러분이 사진을 찍거나 캡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depending on, relying on 어디에 따라 뭐 starting, beginning 언제부터 following 뭐 after 같은 뜻이죠. regarding, concerning이 제일 많이 나오고 about의 뜻이고 그렇죠? 요런 거 including, excluding 그 다음에 notwithstanding까지 요런 아이들 좀 알아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if 대용이에요. 그래서 assuming that 이하를 추측하는 거, 그러니까 that 이하라면 이란 뜻이고요. providing that 이하가 주어진다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f 대용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assuming that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랬다 대시 생략될 수 있다는 거. providing that 이랬다가 대시 생략될 수 있다는 거. 요렇게 외워주실 거고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provide도 주다고 provided도 주다고 given 주다고 다 똑같죠. 근데 provided는 뒤에 대시 생략돼서 provided가 나왔을 때 얘는 품사가 뭐예요? 접속사예요. 그런데 given은 대시 생략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given that 이러면 접속사고요. given만 있을 땐 품사가 뭐예요? 전치사예요. 뜻은 다 똑같이 if 같은 뜻이긴 한데 that 이하가 주어진다면 that 이하를 고려해 볼 때 뭐 이런 뜻이긴 한데 그런데 given만 있으면 전치사고 given은 given that 이라고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 요거 같이 구분해서 알아주실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지금은 schedule이라는 명사를 가져오는 전치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assuming that 이었고요. 그 다음에 considering that 이었어요. 그쵸? 생각나세요? considering that 이었죠? 그러니까 B나 C는 접속사라 못 들어가는 거고요. regarding 아니면 including을 쓸 건데 schedule에 관한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답이 될 거예요? A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사이다 설명이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자, 그럼 8번도 한번 볼까요? 8번은 포인트가 뭐냐면 전치사가 만든 뒤쪽 자리에 명사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 자기가 만든 자리에 지가 만든 자리에 지가 채워서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면 싹 다 부사일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사가 아닌 아이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런 아이들은 다 자기가 만든 자리에 자기가 채워요, 명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정리될 거니까 얘네들의 품사는 부사예요. 그런데 뒤에 대시 있다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in case that 이었을 텐데 그 대시 생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는 in case만 나와 있지만 대시 생략됐으므로 얘는 품사가 뭐예요? 접속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조금 알아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다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외워주실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in case that, by the time that, at the time that 이런 식으로 that 같이 붙여서 외워주시는 거예요. 네, 설명이 너무 마음에 드세요? 열심히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that이라고 붙여서 여러분이 암기해 주시고 이런 아이들은 that을 생략시켜도 접속사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고요. as a result는 우리 as a result of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쪽으로 of가 들어가주면 얘가 만든 자리가 생겨서 명사가 오는 거예요. 즉 as a result of는 전치사예요. 그렇지만 of가 빠지면 얘는 뭐예요? 부사인 거예요. 따라오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가서 다시 볼게요. 지금 문장의 동사가 2개이므로 빈칸에 필요한 건 접속사죠. 그러면 as a result, 그쵸? of 있으면 전치사 없으면 부사. 이거 다 이렇게 자기가 자리 만들고 자기가 채워서 끝날 건데 at the time that, 그렇죠. 얘만 대시 있다 생략된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될 거다? C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해석을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얘네들의 품사를 아셨으면 답을 고를 수 있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찍어볼까요? 얘도 찍어서 여러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네, 찍으셨죠? 좋아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9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9번 문제는 뭐가 정답이 될 건지. 자, 9번 문제는 지금 여기 있는 명사한테 자리를 만드는 전치사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치사를 고르실 건데 지금 한 개 빼고 싹 다 그렇죠? 부사예요. instead 접속 부사고요. likewise 접속 부사고요. contrary는 contrary to까지 같이 있어야 전치사예요. 뒤에 있는 to 생략 못 시켜요. 그러니까 잘못된 형태예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 될 거다? unlike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잠깐만 볼게요. 자,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이의 반대말로 뭐뭐와 다르게라고 쓰이는 아이들 정리한 거예요. 이와 같이 이처럼이라고 얘기했을 때 such as와 like는 전치사고요. 나머지 likewise와 alike는 부사예요. 그래서 likewise 접속 부사로 쓰이고요. alike는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경우로 쓰여요. 여하튼 전치사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like의 그렇죠. 반대 형태 unlike 역시 뭐예요? 전치사고요. 그거랑 같은 뜻으로 contrary to가 들어가줘야 전치사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조금 캡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뜻, 반대 뜻일 때 정리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뭐가 정답일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사진 찍으셨어요. 네, 10번 문제는 지금 이 arrival이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 전치사를 골라 주실 건데 next는 next week, week 앞에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next는 형용사 이거나 부사로 쓰여요. next가 전치사가 될 거면 next라고 전치사 to가 같이 붙어줘야 돼요. 이거랑 같은 전치사인 아이가 near, 뭐 이건 전치사죠. 그쵸? 그렇게 쓰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toward는 어디를 향하여 라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치사인 I는 B와 C 두 가지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upon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할 건데 upon은 on의 formal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once upon a time 할 때 그 upon이거든요. on이 들어가는 자리에 전부 upon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on arrival 이러면 도착하면 이라는 소리요. on request 요청하면 그러니까 on이 약간 if 같은 의미를 가질 때가 있죠. on delivery 배달할 때 배달 시 배달하면 이런 뜻이고요. on ing 뭐뭐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마다 전부 upon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on에 약간 격식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upon은 말로 할 때는 잘 얘기 안 하고요. 글로 쓸 때 upon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agree on 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전부 upon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on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싹 다 upon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단 어디에만 못 들어가냐면 요일 앞에. 그래서 on Friday라고 얘기할 때 요 자리에는 upon으로 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Friday 앞에 보기에 on도 있고 upon도 있고 이러면 upon은 이 자리엔 못 써요. 오케이. 그래서 on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다 바꿔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on arrival 똑같이 upon arrival 이라고 쓰이는 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것도 같이 우리 좀 사진을 찍어주세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문제를 25개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그 25문제를 다 풀면 너무너무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리뷰 테스트는 제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기로 할게요. 지금 우리 10문제 풀었는데 이미 시간이 다 훌쩍 넘어버려가지고, 나머지 15문제는 제가 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다음 그 라이브 있기 전에 보실 수 있게 문제를 미리 올려드릴 테니까, 그 문제 보시고 여러분 먼저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닌가? 같이 푸는 게 더 나으려나? 시간을 재서? 그게 낫겠네요. 같이 풀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끝난 다음에 뭐 문제를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같이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재서 미리 풀어가지고 오시는 것보다 아는 게 이렇게 나오는지 그걸 좀 테스트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같이 풀기로 하고요. 여하튼 다음 시간에 풀 거고요. 오늘 배웠던 거랑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실에 올렸는데 그거 미처 못 외우신 거 그거 있으면 조금 외워주시고 그거 다 준비해가지고 다음 시간 라이브에 만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해도 좋아요. 네. 제가 조금만 딜레이가 되면 더 하려 그랬는데 이게 30분이 더 딜레이가 돼도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 5월 3일 수요일은 라이브를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약간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해외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 다다음 주 우리 5월 8일인가요? 10일인가요? 다다음 5월 둘째 주 수요일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때 뵐게요. 자, 제가 여러분 이거 선정을 해야 돼요. 오늘은 저번 주는 제가 후기 남겨주신 분 드리기로 했었고 오늘은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 드리기로 해서요. 제가 약간 아이디 좀 부를 테니까 남겨주세요. 메일 주소. 그러면 어떤 분 아까 강의 너무 좋아요 한 두 분 드릴까요? 너무 사심 있는
뒤에 아이디 8686으로 끝나는 분 한 분이랑 그 다음에 1300으로 끝나는 분 한 분이랑 그 다음에 열심히 대답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네, 이분. 어, 눈이 나빠가지고 9895 그쵸? 9895로 끝나는 분. 네. 그렇게 세 분 채팅창에다가 메일 주소 남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어, 아메리카노 쿠폰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